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고속도로 걷어 붕괴 사고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알게 된 내용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4월에 시흥에서 걷어 붕괴 사고가 났었죠. 그때 그 사고와 이번 사고의 원인은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둘 다 걷어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생긴 사고거든요. 단지 그때는 크레인 가설 중이었고 이번 사고는 가설을 끝내고 런처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입니다. 자, 일단은 시흥 사고가 됐든 이번 사고가 됐든 걷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아주 작은 것까지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몇 부분이 있죠. 곡선교, 사교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즉 시공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런처 레그 위치가 어디였느냐. 그 다음에 런처 지지 상황이 어떻게 됐었느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걷어를 다 가설해 놓은 상태에서 즉 걷어의 자기 중량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시흥 사고 때는 크레인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놓다가 쓰러졌다는 얘기죠. 그것과 달리 이규랑은 5개 경관에 걷어를 모두 다 설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레그가 걷어를 밟고 나오는 과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걷어의 레그 위치나 지지 상황 이런 게 어떻게 됐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자세한 것들은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방지공입니다. 전도방지공은 뭐 우리가 와이어 루프도 쓰고 고인목도 쓰고 뭐 쐐기 이런 것도 쓰고 최종적으로는 가로버 철근도 어떻게 보면은 전도방지공의 일종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받침입니다. 받침. 결국은 걷어를 지지하는 건 받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받침이 어떤 상태였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걷어 횡만곡이라고 있는데 이 걷어 횡만곡이라는 거는 걷어를 만들어 놓고 봤더니 걷어가 이렇게 약간 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시흥 사고 같은 경우에는 걷어 횡만곡이 주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횡만곡이 돼 있다는 얘기는 걷어가 이렇게 똑바라야 되는데 위에서 봤을 때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무게중심이 여기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그죠? 이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기 쉽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람. 전도방지공을 다 설계를 합니다. 전도방지공 검토를 하고 하는데 그때도 이 바람을 기준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전도방지공은 교량이 완전히 가설돼 있을 때는 필요가 없어요. 콘크리트로 다 단단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방지공은 걷어를 올려놨을 때 혼자 있을 때 요때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방지공을 검토할 때 옆에서 부는 바람에 대해서 검토를 보통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는 종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종방향으로 일어나는 건데 왜 온도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온도에 의해서 걷어가 떨어진 것도 봤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를 해 놓은 겁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사고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다 써놨죠. 누적이에요, 누적. 자, 시흥 사고는 내려놓다가 얘가 돌아가면서 떨어졌습니다. 그죠? 크레인을 힘을 푸는 순간 얘가 원래는 똑바르기 때문에 잘 안 넘어지는데 힘을 푸는 순간 생각보다 얘가 넘어지려고 하는 힘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 횡만곡이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사고가 차이가 뭐냐? 자, 얘는 5개 경관을 모두 가설했어요. 모두. 걷어가 6개 곱하기 5 경관이에요. 30개 걷어가 모두 가설이 됐어요. 5개 경관이 다 가설됐다는 얘기는 이 무너진 이 경관 위로, 그죠? 새로 만든 걷어들이 이 위를 이렇게 몇 번을 지나갔다는 얘기거든요. 몇 번을요? 24번을 지나갑니다. 왜냐면 이게 6번씩, 그죠? 6번씩 5개 경관이니까 30개인데 얘가 만들어진 6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나간 게 30개 중에 24개가 이 위를 지나간 거죠. 근데 그때는 왜 멀쩡하다가 이 런처가 빠져나오다가 무너진 거냐. 이게 제일 의문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들 중 누적된 것이 있는가라는 퀘스천을 여기다 붙인 겁니다. 뭐가 누적이 됐지? 자, 그래서 걷어가 여기를 지나갈 때 하중을 누르거든요. 하중을 누르고
다시 지나가면은 다시 원상 회복되고 요런 식으로 계속 됐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24번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뭔가가 누적이 됐다? 결국은 얘가 옆으로 쓰러진 거니까 지나갈 때마다 이게 점점 누적이 됐나 이렇게? 과장해서 그러면 뭔가 누적이 돼 있다가 마지막으로 얘가 빠지면서 밟았을 때 얘가 옆으로 넘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누적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결국은 뭔가가 파괴된다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는 엄청난 힘이, 그죠? 얘를 넘어뜨리는 센 힘이 오거나, 아니면 작은 힘이에요. 작은 힘이 조금씩 와서 얘가 점점 기울어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런처가 빠지면서 얘를 밟았더니 넘어져 버렸더라. 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큰 힘이라는 거는 사실상 런처 무게나 여길 지나갔던 걷어의 무게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런처의 무게가 부담이 돼서 넘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도 다 지나왔잖아요. 그죠? 네 개 공간을 다 지나면서 빠져나왔는데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매우 큰 힘이 작용해서 넘어졌다? 이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 뭔가 누적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변이가 점점 생겼는데 그 변이가 점점 생긴 원인이 이 중에 한 개냐, 아니면 전체냐, 아니면 이 중에 몇 개냐, 이런 걸 사실상 알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언론에서는 뭐 와이어로프가 없어서 뭐 넘어졌다, 뭐 그다음에 바람이 불었다, 아니면 교각이 부실했다, 뭐 강도가 안 나왔다, 전문가들이 듣기에는 좀 원인이 아닐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붕괴 사고는 제가 접해보면은 한 가지 원인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막 조금씩 영향을 미쳐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네, 곡선교하고 사교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전도방지공, 와이어로프, 고인목, 쐐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걸 결국 막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전도방지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은, 걷어를 갖다 놓잖아요. 그럼 단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크레인 들고 있든 아무튼 런처가 들고 있든 뭐 들고 있는 상황에서 딱 내려놓으면 여기에 받침이 있죠. 그냥 받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받침은 요 가운데 딱 센터에 딱 설치되어 있고, 요게 다른 걷어들하고 같이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가 쳐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콘크리트가 이렇게 쳐져 갖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크로스빔, 가로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크로스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만들어져요. 이 위에 슬라브도 쳐지고. 그러면 얘네들은 얘와 얘가 다 같이 그냥 한 덩어리가 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지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처음에 올려놨을 때, 혼자 있을 때, 얘하고 아직 연결되기 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넘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주로 이렇게 와이어 로프를 건다 그러죠. 와이어 로프 이렇게. 그리고 여기 턴버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걸 돌리면은, 우리 텐트 칠 때도 그죠?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죠. 그죠? 뭐 걸어 가지고 당겨 갖고 뭐 클램프를 채운다든가 뭐 턴버클로 돌린다든가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요거를 이렇게 잡아 매 놓는 거죠, 밑에다가. 여기는 이제 미리 이 하부공에다가 이렇게 철근을 심어 놓습니다. 이렇게 철근 안 빠지게 그렇게 심어 놓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거나 요거하고 비슷하게 어떤 걸 또 하냐면은, 강목으로 목재나 아니면 뭐 앵글 이런 거 있죠. 요렇게 요 밑에를 받치는 거예요. 얘가 넘어지려 그러면 얘가 여기를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목재 같은 걸로. 얘가 뭐 고인목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어떤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받쳐주면 되겠죠. 얘하고 뭐 같은 역할이죠. 같은 역할이고, 또 뭐를 하냐면은 잭 서포트, 잭을. 근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종방향으로 이렇게 걷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받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받침이 있고 하부에 이제 교각이나 교대가 이렇게 넓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잭 서포트를 설치해요. 잭.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 스크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돌리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거기다 끼워놓고 얘를 돌려서 딱 맞게, 요 걷어에 딱 맞게 이렇게 받쳐놓는 거죠. 어떻게 해요? 두 개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밑에서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이게 폭이 한 1900, 1000 이렇게 되나요? 제일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잭 서포트로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 받쳐놓는 거죠. 시흥 사고 때
얘를 내려놨는데 잭 서포트가 터졌다. 뭐 그런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얘가 하중이 많이 걸려서 얘가 터졌다는 얘기인데 그때도 물론 받침이 요 앞에 그러니까 받침이 여기 있고 요 앞쪽에다 보통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얘가 눌리려고 그러면은 얘보다 얘가 더 힘을 많이 받게 지렛대 효과처럼 얘가 더 잘못하면 힘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의 높이나 얘의 높이. 그러니까 얘는 잭서포트로 너무 많이 얘를 밀어 올리면 얘보다 얘가 더 힘을 많이 받아버릴 수 있겠죠. 내가 더 힘을 받을래? 라는 거잖아요. 계속 돌려갖고 그 높이를 높여버리면은 얘보다 얘가 더 힘을 잘못하면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높이 관계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게 어느 쪽에서 힘을 받고 있는지, 이쪽에서 힘을 많이 받고 있는지, 이쪽에서 힘을 많이 받고 있는지. 자,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잭 서포트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한 개는 하겠죠. 뭐 이렇게 와이어 로프를 걸거나 아니면 이렇게 강목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경사지게 해갖고 얘도 못 움직이게 뭐 여기 막 뭘 박겠죠. 이렇게 박아서 못 움직이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가로보 철근을 연결해요. 가로보 철근. 어차피 나중에 가로보를 이렇게다 콘크리트를 칠 거거든요. 가로보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철근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같은 색으로 그려야지 표시가 나겠다. 이게 끝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끝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거더를 만들 때 철근을 이렇게 뽑아놔요. 이렇게 관통시켜 갖고 뽑아 놓습니다. 거푸집에 구멍을 내 가지고 이렇게 철근이 튀어나오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얘를 올려놓고 얘가 1번이라고 그러면 얘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얘를 2번을 올려놓으면은 올려놓자마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강목이나 뭐 와이어로프가 이렇게 있었겠죠. 올려놓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철근 연결하는 거예요. 철근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때 얘네들은 어떡하냐? 얘네들을 피해서 잘 할 수도 있는데 요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교들이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요렇게 위에서 보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교량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이런 강목이나 이런 애들을 와이어 로프를 여기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근데 가로보는 어떻게 해요? 가로보 요철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연결해야 돼. 그럼 얘네들이 간섭이 생긴다고요.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서 가로보 철근을 이렇게 용접을 여기 한단 말이죠. 철근끼리. 자, 그러면 사실상 얘네들이 철근이 얘를 뭐 아마 16mm 이상 쓸 건데요.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해 놓으면 이 높이가 이게 이래 보여도 이 높이가 거의 한 3m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지금 한 55m잖아요. 아마 2. 몇 m 될 겁니다. 아마 적어도 2.5 이상에서 3m 사이거든요. 하달로 같은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철근이 이런 데가 뭐 예를 들어서 100, 200 간격으로 100은 아닐 거고 200, 300 간격으로 이렇게 철근을 설치해도 이게 이 철근 개수가 엄청나요. 이게 위에서 보면 철근이 2열이거든요. 이렇게 2열. 이렇게 되면은 뭐 20개 이상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요거는 지금 로프는 와이어 로프는 이렇게 두 개 딸랑 이렇게 여기다 걸쳐 놓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보다도 사실상 얘가 어떻게 보면 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죠. 이렇게 여기 철근끼리 연결하는 걸로. 지금 무너지지 않은 그 마지막 경관 저 위쪽에 그 터널 쪽이죠. 터널 쪽에 그 경관 사진들을 보면 철근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고 여태까지 이제 버텼던 거죠. 뭐 와이어 로프가 뭐 언론에는 와이어 로프가 없었다 뭐 그러는데 와이어 로프는 처음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아마 이거를 다 연결하면 얘를 제거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콘크리트 쳐야 되는데 여기 콘크리트 쳐야 되는데 당연히 얘네들을 제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사로 와이어 로프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부목, 고인목 이런 거 설치하는 것보다 얘네들을 연결하는 게 전도 안전성에는 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찌 됐건 이게 모든 경간에 다 설치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다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 갖고 6개의 쿼더들이 그죠? 6개의 쿼더들이 이렇게 철근으로 나중에 이제 콘크리트를 칠 거니까 철근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다. 이쪽에도 철근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다. 중간에도 이제 이렇게 크로스빔이 있거든요. 중간에도 철근을 다 연결한 상태죠. 크로스빔이 적어도 뭐
지간이 길면은 짧은 것들은 뭐 크로스미 중간에 하나밖에 없는데 지간이 긴 것들은 2개, 3개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고 특히 이쪽 경관, 그죠? 무너진 경관은 제일 오래전에 이 교량 중에서 제일 먼저 가설되어서 그런 것들이 크로스빔 연결돼 있었고 이렇게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무거운 거들도 여기를 몇 번 지나갔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얘가 왜 무너졌느냐? 그게 저는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곡선교가 제가 어렵다고는 했지만 곡선교가 또는 사교가 이 교량 붕괴의 원인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들이 다 서로서로 영향을 미쳤을 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람도 세게 불었다가 약하게 불었다가 뭐 그렇고 거도 횡만곡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뭐 거도 횡만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고, 만약에 거도 횡만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때 문제가 생겼어야죠. 무거운 걷어들이 여기를 몇 번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도에 나온 그 장면을 하나 봤는데 좀 이상한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사진이거든요. 이게 드론으로 사고 현장을 이렇게 쭉 그 위에서 훑으면서 찍은 영상인데 저는 이걸 보고 받침이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받침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분들은 잘 모르는데, 예, 받침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이쪽 방향으로 넘어졌거든요. 이쪽이 터널 방향이고 이쪽이 이제 런처가 있던 방향이거든요. 그럼 보면은 여기 이제 받침이 이탈돼 있어요. 이탈돼 있고 자세히 보면은 요게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이쪽 경관, 저쪽이 터널 방향이거든요. 터널 방향, 이쪽이 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걷어가 넘어진 방향으로 얘네들이 다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 거를 보면은, 자, 얘가 여기서 탈락돼 갖고 이리로 날아왔거든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 탈락돼서 일로 떨어졌고, 얘도 지금 탈락되고,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이렇게 넘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받침이라는 게 아래판이 있고, 윗판이 있고, 중간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받침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지면서, 기울어지면서, 그죠? 얘가 걷어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걷어가 그냥 조용히 떨어지면 이렇게 얘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끝난 거고, 걷어가 갑자기 휙 떨어지면서 얘를 이쪽 방향으로 쳐요. 그러면 요 상판하고 요 중간판이 이리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날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걷어가 이쪽 방향으로 넘어졌는데 받침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러니까 뭐 받침이 기울어져 있는 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게 좀 특이한 받침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런 걷어교에는 탄성 받침을 옛날부터 써왔습니다. 탄성 받침. 탄성 받침을 써왔는데, 얘는 이게 곡면, 이게 동그란 게 이게 지금 뭔가 그림자가 싹 보이는 게 곡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그래서 펜들럼 슈라고 그러는데, 펜들럼 받침이라고 그러죠. 요게 펜들럼 받침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구면으로 생겼어요. 구면. 둥글게 돼 있다는 얘기. 이렇게 밑에가 둥글게 되고, 과장해서 그리면 둥글게 돼 있고, 요 위에 중간에 요 윗면도 둥글고요. 밑에 면도 둥글고, 요런 걸 껴놓고 요 윗판도 둥글게 만들어요. 요 위는 안 둥글지 않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자. 아까 이 목적은 지진이 오면 얘가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요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면서 지진력을 소산시키는 면진 받침이죠. 면진 기능이 있는 받침입니다. 면진. 그래서 요게 구면이고 여기도 구면이니까 요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요쪽 면도 마찰이 일어나고 요쪽 면도 마찰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얘가 제일 깊은 곳으로 자꾸 원상 회복되려고 하는 힘,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원래 면진 받침이 에너지를 솟아시키려면 변형이 생겨야 되는데, 영구 변형이 생겨버리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원상 회복이 안 돼 버리면 그걸 다시 원상 회복시키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막 흔들리다가 자기 정상 자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그런 원리를 이용한 면진 받침, 그런 펜들럼 받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펜들럼 받침이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얘는 이제 회전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구면이라서 얘가 회전이 잘 됩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회전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이 잘 되도록 만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가 회전이 잘 되는 받침이면 옆으로 잘 넘어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네. 물론 이런 받침이 다 넘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다 넘어가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히고 얽히면은 얘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시흥 때도 뭐 이런 거였나? 라고 한번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자, 이게 제가 영상에서 찾은 겁니다. 지금 이번 사고 현장하고 매우 유사하죠.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잭 서포트가 지금 앞에 놓여져 있고요. 요거를 가설하려다가 지금 크레인 있죠. 요거를 가설하려다가 얘가 이쪽으로 넘어지면서 여기 있는 애들이 연속으로 다 추락한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아까 이번 사고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현상들이 있죠. 받침들이 이쪽으로 넘어져 있고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동그란 거 그거 하판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시흥 그래서 시흥 때도 그렇고 이번 사고에도 그렇고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어요. 두 개 현장 다 이 펜들럼 받침이 사용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펜들럼 받침이 아무래도 탄성 받침보다는 회전이 잘 되겠죠.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얘가 탄성 받침보다는 잘 넘어진다. 그래서 거도교에 회전이 잘 되는 펜들럼 받침을 쓸 때는 뭔가 전도 방지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24개의 걷어들이 요 위를 첫 번째 경관을 다 지나갔잖아요. 그랬을 때는 왜 괜찮았느냐. 그래서 여전히 또 그럼 뭐가 누적이 된 게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는데 그 누적이라는 거가 나오면 이 온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침의 상세한 부분과 온도가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받침 상세를 한번 봤습니다. 펜들럼 같은 경우에는 오목하잖아요. 오목하기 때문에 먼지나 이런 게 여기 들어가면은 그죠? 아까 여기 중간 여기 먼지나 이런 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얘가 마찰이 심해지고 그러면 얘가 안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막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되는데 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찰면에 오염 물질이 못 들어가게 방지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특허로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받침이 이번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 펜들럼 받침의 상세도를 한번 구해봤거든요. 네, 이게 이제 펜들럼 받침의 어떤 단면인데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판과 하판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 펜들럼 받침은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소전시켜야 되는데 얘가 연결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못 움직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임시 고정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목적이 상하부가 떨어져 있고 얘가 운반을 하거나 설치를 할 때 얘가 움직이면은 안 되니까 얘를 아마 고정을 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언제 떼어내야 되나? 요거 좀 의문이 들었고요. 제거는 어느 시점에서 하나? 자, 제거가 안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나? 얘가 서로 양쪽으로 미끄러져야 되는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얘를 딱 잡아놨다는 얘기잖아요. 상판과 하판을.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교축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 이렇게 지금 볼트로 되어 있는 걸로 되죠. 볼트로 아무튼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상판과 하판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가 못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부속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기능을 못 하도록 막아놨는데 그럼 얘를 언제 떼어내야 되나? 최종적으로는 얘를 떼어내야겠죠. 근데 이 가설 중에 언제 떼어내야 되냐?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축 방향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설치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저게 뭐 네 군데는 다 설치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뭐 그럴 필요는 없죠. 이게 이제 교축 직각 방향에다 얘를 설치한 경우 또는 교축 방향에 설치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이게 뭔가 구속을 시킨다는 거는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든요. 자, 제가 아까 온도를 얘기한 게 온도. 만약에 얘가 늘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걷어가 이렇게 50m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확대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구속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50m면은 이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일 겁니다. 아마 열팽창 계수가. 그러면 50m니까 기본적으로 곱하기 온도를 해야 되잖아요. 온도가 뭐 한 공사 중에 예를 들어서 20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최고 온도와 최고 낮은 온도 사이에서 그러니까 얘를 설치한 시점에서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그거에 따라서 얘가 힘을 받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여기도 꽉 잡고 있고 여기도 꽉 잡고 있다. 근데 이게 아예 꽉 잡고 못 움직이게 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임시 고정이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어느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쪽이 파손됐다. 파손됐어요. 그럼 한쪽만 구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얘가 움직이려고 할 때 얘가 돌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쪽은 잡고 있으면. 그리고 이 받침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거라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도 막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교측 직각 방향에 돼 있는 경우는 그런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버더의 이동량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약 10mm 정도 되거든요. 10mm.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속이 돼 있고 이래 버리면은 이게 애매한 게 원래는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5mm, 이쪽으로 5mm가 움직이는 게 맞죠. 이론적으로는 양쪽으로 이렇게 5mm씩 움직이는 게 맞겠지만은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더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얘가 자꾸 움직이려고 했다. 그러면은 얘가 과도한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한쪽이 파손됐다.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당히 밝혀내기가 난해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시고정판이 교축 방향으로 설치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복잡한 거동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거도교를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캠버를 주거든요. 거도 혼자 있을 때는 하중이 없지만 나중에 슬라브를 치면은 얘가 평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슬라브의 무게만큼 이렇게 올려서 만들어요. 그걸 캠버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이제 받침이 설치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임시 고정 장치가 정방향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설치돼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치돼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잘라서 보면은 또 여기를 뭐 이렇게 아까 어떻게 돼 있었죠? 그렇죠. 여기요. 하판이 좀 작으니까 이렇게 갖고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실제로 걷어가 이런 상황으로 여기다 놓여지거든요. 그럼 놓여지면 얘는 이렇게 눌리는 힘을 받는 거죠. 얘가 돌아가잖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잖아요. 회전이 돼야지 맞는 거고 받침 자체는 원래 회전이 다 되도록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찌그러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는 임시고정 장치니까 이 힘을 아주 받게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걷어를 설치할 때 임시고정 장치를 떼고 설치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시고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서 떼야 되느냐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다가 이 위로 이제 뭐가 거도 같은 것들 막 가설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무거운 하중들이 왔다 갔다 했다 한 말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쭉 처질 겁니다. 아마. 처지겠죠, 이렇게. 이게 걷어 무게가 슬라브 무게보다는 확실히 무거울 거니까 걷어가 지나가면 얘가 쑥 내려가겠죠, 이렇게. 이 처지는 양이 뭐 이 밑으로까지 처지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는지 뭐 그런 거는 슬라브 무게와 이 위로 지나가는 걷어 무게, 그죠? 그 무게 차이에 의해서 조금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얘가 볼록했던 게 뭐 수평이 되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임시 고정판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만약에 이쪽으로 확 눌리면은 얘가 이제 힘을 받고 아니면 또 얘가 힘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어떤 거동을 보일지 그다음에 아까 이런 온도 하중 있죠. 온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죠. 온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작동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불확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받침이 요렇게 딱 깨끗하게 얘네들로만 작동이 딱 돼야 되는데 얘가 끼어들면서 얘가 이제 거동이 어떻게 될지 네, 모른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이제 특히 이렇게 하중이 탈 때 앞쪽에 쏠릴 때 그죠?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요 받침이라 그러면 앞쪽에 쏠릴 때 그때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이 받침이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얘가 곡면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요 전체 면으로 이 무게의 하중을 아래쪽으로 전달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얘를 제거하지 않고 이런 하중들이 작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잘못하면 서포트 점이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쪽으로는 지렛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얘보다 얘가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지지점이 잘못하면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걷어가 이렇게 햄버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진 상태로 설치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얘가 지지점이 됐다가 얘가 지지점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물론 뭐 얘가 100% 받고 얘가 안 받는다 그게 아니라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어찌 됐건 그렇게 나눠 갖는 상태에서 온도가 왔다 갔다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갔다가 그대로 100% 회복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지점 효과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 탄성 패드죠. 받침까지는 아니고 패드. 이런 거 껴놓은 교량들이 나중에 보면 이게 탈락해갖고 이게 빠져나와 있고 얘가 막 돌아가 있고 위에서 보면은 뭐 원래 이렇게 설치해놨었는데 이게 막 일로 가 있고 막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온도가 수축 팽창하면은 그대로 갔다 그대로 올 것 같지만 실제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갈 때는 밀고 가고 올 때는 안 밀려오고 뭐 이런 현상이 막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시 고정 장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좀 한번 밝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게 이 사고의 뭐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런 현상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고 겹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받침의 특성 이런 것들도 알고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시공할 때도 이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 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아까는 임시고정판이 지지점 역할을 할 때 종방향 효과만을 얘기했는데 횡방향 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얘가 처진 상태에서 지지점 영향이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터치가 돼서 얘가 지지점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 크기, 그러니까 얘 크기는 뭐 이 정도 되는데 얘가 잘못해서 뭐 지지점 역할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이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어디가 지지점인지, 이 포인트가 지지점이 되는지, 가운데가 지지점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실제로 하중은 뭐 요 가운데 떨어지는데 지지점이 여기다 또는 뭐 지지점이 여기가 돼버렸다. 그러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이쪽 방향으로 넘어뜨릴 그죠? 이쪽 방향으로 넘어뜨리려는 힘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넘어뜨리려는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 임시고정 장치가 뭐 상당히 약하니까 그냥 찌그러지고 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탄성받침도 고정점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렇게 키를 만들었었다고요. 이렇게 키를. 지진이 오면 이 키가 탈락해서 탄성받침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변형을 일으키면서 지진 에너지를 줄인다.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요. 근데 탈락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계를 안전하게 하는 거는 쉬워도 어느 시점에서 탈락되게 만들겠다. 그거는 쉽지 않거든요. 탈락이 안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장치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탈락될 거냐? 그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적, 변형이 계속 생겨갖고 어떤 임계점을 넘을 수도 있고 또는 안 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하중을 주었다 빼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처럼 원 상태로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도대체 누적이 된 게 뭘까? 뭔가 이 횡방향 변이를 누적시켰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받침 효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사고에 대해서 또 다른 걸 알게 되면은 또 그때 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선 사고가 나면은 그때만 엄청 많이 시끄럽습니다. 뭐 언론도 뭐 이거 아니냐 저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자극적인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는데 실제로는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사고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전문가들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이런 희한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던 것들이 점점 더 과감하게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 경험을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으로는 아마 언론에서 나오는 거 이외에 이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뭐 여기에 관계된 누군가가 잘못했다.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현장에서나 설계나 감리, 발주처에서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특히 공학은 기본적으로 실패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아주 사소한 이유까지도 다 밝혀지고 그런 것들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자는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목 엔지니어 돌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